1946년 나사는 우주공간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고향인 지구의 첫 번째 사진을 찍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미지를 얻기 시작하는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0년 후 우리는 화성의 첫 번째 클로즈업 이미지를 보게 됐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동네를 탐험하는 데 보냈습니다. 어둡고 무서운 우주의 심연에 숨어있는 작은 세계가 있는 태양계의 가장자리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한 과학자가 거의 100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는 태양계 주변부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으로 믿었던 신비한 천체, 행성 X를 찾고 있었는데요. 대신 명왕성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하지만 명왕성은 달보다 작아서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명왕성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했을 때 궤도가 다르며 황도가 더 높습니다. 즉,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해왕성보다 태양에 더 가까워질 때도 있어요. 자, 우리는 2015년에 명왕성의 첫 번째 사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 나사는 가장 인기 있는 외소 행성의 진면목을 보여주고자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멋진 사진을 공유했어요. 명왕성에서 35,445k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이었죠. 때로는 마음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는데 명왕성은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하얀 물체가 보이시나요? 명왕성의 심장인 이 물체는 실제로는 메탄과 질소로 만들어진 거대한 빙하입니다. 이 심장 때문에 외소행성의 대기가 거꾸로 돌고 있어요. 심장부의 한 부분은 질소 얼음으로 채워진 깊은 분지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곳의 얼음은 뜨거워져요. 그중 일부는 가스가 되어 대기 중으로 올라갑니다. 밤이 되면 그 가스는 식어서 다시 얼음 모양으로 분지로 돌아가요. 이는 심장이 우리 몸에서 혈액을 펌프질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명왕성의 심장박동과 같죠. 그리고 이 특이한 심장박동 때문에 표면의 바람은 명왕성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불게 됩니다. 명왕성의 표면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지구에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얼음이에요. 메탄, 질소, 물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표면은 상당히 갈라져 있고 크레이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과 다른 흰색 부분 외에도 약간 갈색을 띤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도 볼 수 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명왕성에는 놀라운 산과 빙하 언덕, 평평한 빙하 평원이 수평선까지 펼쳐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라이트몬스는 어떤가요? 높이 4km, 가로 150km의 얼음 화산이에요. 명왕성은 작지만 여전히 자체 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왕성에는 표면의 모든 얼음에서 증발하는 가스가 들어있어요. 이러한 가스가 햇빛과 결합하면, 그리고 명왕성이 태양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주 특정한 푸른 연무의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명왕성에는 5개의 위성이 있어요. 위성은 불규칙한 모양의 작은 얼음 덩어리일 뿐입니다. 한 학설에 따르면 이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거대한 충돌의 잔해라고 해요. 그중 가장 크고 흥미로운 위성은 카론이라고 불립니다. 명왕성은 카론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마도 이중 행성계일 가능성이 높아요. 카론은 명왕성보다 질량이 8배나 작지만 위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크지 않아요. 두 행성 모두 명왕성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의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왕성과 해왕성은 그 공통점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항상 같은 방향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행성은 서로 19,5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보다 20배나 짧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진에서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가지가 미스테리로 남아있어요. 광활한 액체 상태의 바다처럼 말이죠. 과학자들은 이 바다가 표면 아래에서 미끄러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태양계의 다른 천체들, 즉 타이탄, 유로파, 엔셀라두스도 표면 아래에 바다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바다가 있다면 외소 행성이 여전히 지각 활동이 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이 행성에는 많은 균열이 있는데요. 서서히 얼어붙는 숨은 바다 때문에 발생할 수 있어요.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팽창합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덮인 지각 아래에서는 냉동실의 일반 얼음처럼 표면을 밀고 균열을 일으키죠. 나사는 2022년에 우주에서 더 놀라운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작년 첫 2달 동안 촬영한 사진 중 몇 가지를 기억해 볼까요?
2022년 1월 21일에 촬영한 지구 지평선 위의 달 이미지를 살펴보세요. 저 위에서의 경치가 정말 멋지죠? 그리고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인 가니메데가 있는 이곳을 확인해 보세요. 2월 25일 가니메데가 지구의 그림자를 들이운 날입니다. 7800m 거리에서 이 이미지를 촬영했어요. 그리고 3월에 태양 궤도선이 태양의 장엄한 외부 대기를 보여준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태양의 극한 자외선을 포착했어요. 와우, 얼마나 강력할지 상상해보세요. 인사이트 화성 착륙선은 2022년 4월 24일에 마지막 셀카를 찍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찍으려면 로봇의 팔을 몇 번 움직여야 해요.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로봇이 촬영한 마지막 사진입니다. 붉은 화성의 먼지가 태양 전지판을 뒤덮어 로봇이 충분한 햇빛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태양 에너지가 없으면 로봇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6월 14일로 넘어가면 나사가 우주에서 촬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멋진 이미지가 있어요.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는 아르테미스 1호 메가문 로켓에 가까이 보이는 보름달입니다. 팀은 발사 몇 달 전에 리허설을 위해 이 로켓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인 11월 16일 관중들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로켓 발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나사 우주선은 지구에서 91,730km 떨어진 곳에서 이 사진을 촬영했어요. 우리 은하계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텅 빈 공간으로 보이는 곳 주변으로 별들이 새총을 쏘는 지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구원들은 그곳에 초질량 블랙홀이 숨어 있다는 이론을 세웠고 그것이 별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이론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22년 5월 연구진은 이 초질량 블랙홀의 첫 이미지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서 27,000광년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이 신비한 블랙홀의 크기를 지구인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지구 표면에서 블랙홀을 보려고 하는 건 달에서 도넛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빛을 포함해서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것을 잡아 가둡니다. 하지만 블랙홀은 그 안으로 떨어지는 모든 물질의 빛나는 흐름으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들이우죠. 그림자는 사건의 지평선보다 거의 2.5배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의 경계로 블랙홀을 통과하는 어떤 것도 되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요. 허블 우주망원경은 2022년에 몇 가지 멋진 것들을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로부터 약 5,30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멋진 디자인의 나선 은하를 볼 수 있어요. 이 은하는 나선형 은하의 일종으로 나선형 팔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디자인의 은하입니다. 나선 은하는 흔하고 우주 전체에 존재하지만 웅장하게 설계된 나선 은하는 볼 수 없어요. 나사가 포착한 나선 은하의 팔은 밝은 영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물질, 가스, 먼지가 쌓이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있죠. 잠시 후 나선형 팔의 안쪽 부분에서 그 모든 물질로부터 별이 탄생합니다.